아버지는 왜 매주 같은 산에 오르셨을까? 아버지는 매주 토요일이면 꼭 같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비가 와도 몸이 아파도 명절이어도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버지는 한 번도 정상에 오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산을 오르지만 산을 오르지 않는 사람. 그게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처음 이상하게 느낀 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그 토요일 산행을 봐왔습니다. 초등학생 때도, 중학생 때도, 대학생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는 건 단 하나. 아버지는 늘 혼자 가셨고 늘 중턱에서 멈추셨다는 것. 아버지는 늘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알람은 꺼져 있었고 눈은 자연스럽게 떠졌습니다. 마치 그 시간에 일어나야만 하는 사람처럼요.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간단히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배낭을 메는 모습은 등산객이라기보다 출근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정확하고 조용하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어느 토요일 그 모습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회사 가듯이 가세요? 산은 즐기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잠시 멈춰 섰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습관이야.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시간에 오르면 사람이 없다.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없고 인사를 나눠야 하는 사람도 없다. 생각하기엔 이 시간이 제일 좋다. 아니, 생각을 멈추기엔 이 시간이 제일 좋다. 아버지는 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치도 힘듦도 날씨도 아무 말도요. 어머니가 물어도 그냥 다녀왔어. 아들이 물어도 별일 없었어.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말을 하거든요. 어느 날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해서 가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해야 해서 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의무처럼 비처럼 약속처럼. 그렇게 30년을 다닌 산. 그런데 한 번도 정상을 밟지 않은 산. 이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산 뭐가 그렇게 좋아요? 한 번쯤은 정상까지 올라가 보시지 그래요.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하듯 말했습니다. 그냥 조용하잖아. 그 말 뒤에는 항상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어머니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너 아버지 산에 친구 만나는 거 아닐까? 아들은 웃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친구가 어딨어요? 회사 사람들이랑도 술 한 번 안 하시잖아요. 어머니도 웃었지만 그 웃음은 조금 쓸쓸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니? 30년을 같은 산만 가는 게, 그것도 혼자서. 한 번도 우릴 데려간 적 없잖아. 어떤 사람들은 산에 가면 사진도 찍고 친구들이랑 막걸리도 마시고 그런다는데. 너희 아버지는 말이야. 어머니는 말을 흐렸습니다. 웃어 넘겼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 계속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산에 다녀온 날이면 항상 조금 지쳐 있었고 조금 가벼워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긴 이야기를 마치고 온 사람처럼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버지 핸드폰엔 전화가 오지 않았고 문자도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와 이야기를 한 걸까요?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잠시 화장실에 가신 사이 아들은 거실 한쪽에 놓인 배낭을 보았습니다. 오래된 회색 배낭. 30년은 좋게 된 것 같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배낭을 열었습니다. 물병, 낡은 수건, 밴드와 소독약, 그리고 작은 지퍼 주머니. 그 안에 사진 한 장. 접혀있던 사진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처음 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둘은 작업복을 입고 어깨를 걸고 웃고 있었습니다. 공장 앞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누구지? 이 사람. 사진 뒷면엔 희미하게 글씨가 있었습니다. 1987년 여름 민수형과 민수. 아들은 그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 때는 웃는 게 어렵지 않았지. 말 안 해도 알아주던 사람이 있었으니까. 아들은 사진을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괜히 들킨 것처럼 가슴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아들은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그 사진 속 두 사람의 웃음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토요일, 아들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가 보기로. 새벽 5시 반. 아버지가 집을 나서고 10분 후 아들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한 정거장 뒤에서 내려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등산로 입구. 이른 시간임에도 몇몇 등산객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와도 인사하지 않고 묵묵히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아들은 일부러 조금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나무와 바위 사이로 아버지의 등이 보였다 사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오르는 내내 아버지는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기계처럼 정확하게. 30분쯤 올랐을까? 아버지는 늘 가던 길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중턱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샛길.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풀이 무성한 길. 아들은 놀라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길로 가시네. 그 길은 지도에도 없는 길이었습니다. 아들은 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고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5분쯤 더 걸어가자 길 끝에 작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엔 작은 비석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마치 수천 번 해온 것처럼 그 앞에 앉았습니다. 배낭에서 물병을 꺼내 비석 앞에 놓고 수건으로 비석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도 왔다. 요새 날씨 좋더라. 내가 좋아하던 계절이지. 아들은 나무 뒤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이네. 사람한테 말하는 거네. 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는 이제 그만뒀어. 정년 채우고 나왔지. 네가 좋아하던 그 후배 기억나나? 그 친구가 지금 과장까지 됐더라. 나는 말이야.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더 가까이 가서 비석을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가 났고 아버지가 뒤를 돌아볼 것 같아서 멈췄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고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산에 오를 때마다 말을 연습했다. 그날 했어야 했던 말. 그 공정 위험해 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신 들어갈게요. 잠깐만 확인해 보죠. 단 한마디만 했어도, 단 한 번만 용기를 냈어도. 하지만 항상 마지막 문장에서 멈췄다. 왜냐하면 그날의 나는 이미 말하지 않는 사람으로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괜히 귀찮은 사람 될까봐, 괜히 선배들 기분 상하게 할까봐, 괜히 분위기 깨는 사람 될까봐.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었고 민수는 그 공정에 들어갔고 그리고 사고가 났다. 30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그 말을 연습하고 있다. 했어야 했던 말을, 하지 못한 말을. 아들은 나무 뒤에서 아버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왜 저기서 저런 얼굴을 하시지? 저 사람이 누구기에? 아버지의 얼굴엔 아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후회와 슬픔과 그리움이 뒤섞인. 아버지는 1시간가량 그곳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비석을 한 번 더 쓰다듬고 물병을 챙기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들은 서둘러 원래 길로 돌아가 먼저 내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아들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30분 후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눈가가 조금 붉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서재에 있는 아버지의 옛 물건들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상자 하나. 그 안에 근무 기록부와 낡은 수첩들이 있었습니다. 1987년 6월 15일. 그날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3라인 안전사고. 김민수 씨 중상. 같은 라인. 같은 날짜. 같은 시간. 아들은 숨이 막혔습니다. 같은 날이잖아.
아버지랑 같은 날, 아들은 인터넷으로 그날의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신문 아카이브. 1987년 6월 15일 공장 안전사고. 30대 근로자 김민수 씨 기계 끼어 사망. 기사엔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얼굴은 아버지 배낭 속 사진 속 그 남자였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 그 공정이 불안정했다는 걸. 아침부터 기계 소리가 이상했다는 걸. 그리고 그날 민수 형이 그 라인에 투입될 거라는 것도.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다. 그날 아침 나는 알았다. 3번 라인 앞찾기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전날 밤 야간조에서 이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점검하지 않았다. 하루쯤은 괜찮겠지. 나는 말할 수 있었다. 조회 시간에, 반장에게, 누구에게든 오늘 3번 라인 점검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면 됐다.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다. 왜냐하면 그러면 생산이 지연되고 반장이 불편해하고 나는 까다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신입이 아니라 5년 차였지만 여전히 눈치를 봤다. 그래서 침묵했다. 오전 11시 20분. 민수 형이 3번 라인에 투입됐다. 나는 4번 라인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15분 후 비명 소리가 들렸다. 공장 전체가 멈췄다. 사람들이 뛰어갔고 나도 뛰어갔다. 민수 형은 기계에 끼어 있었고 피가 흘렀다. 구급차가 왔지만 병원에 가는 길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날 사고가 난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나는 다른 공정에 있었다. 안전했다. 하지만 내가 말했어야 했다. 그 침묵이 사고보다 오래 남았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고 조사가 시작됐다. 안전관리자가 왔고 경찰이 왔고 회사 간부들이 왔다. 모두가 물었다. 아무도 이상을 눈치채지 못했나요? 나는 그때 말할 수 있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전날 밤 이상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입을 다물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나도 책임져야 했고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었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결국 사고는 기계 노후로 처리됐다. 회사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줬고 모두 입을 다물었다. 나도.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2번 침묵했다는 걸. 사고 전에도 사고 후에도. 사고 이후 사람들은 나를 불렀다. 괜찮아? 힘들지?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그 위로가 더 아팠다. 내 이름으로 불릴 때마다 그날에 내가 따라왔다. 정우씨 커피 한잔 해요. 정우야 밥 먹자. 그 이름 속에 그날이 있었다. 말하지 않은 그날이. 그래서 나는 점점 사람을 피했다. 회식도 안 갔고 친구도 만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산에 가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사람이 없는 곳.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는 곳. 30년 동안 나는 매주 그 산에 갔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민수 형 앞에 앉아서 말했다. 했어야 했던 말을. 형, 그날 제가 말했어야 했어요. 제가 알았는데 말 안 했어요. 제가 형을 죽인 거예요. 하지만 형은 대답하지 않았다. 당연히. 나는 그저 그 앞에 앉아 침묵을 채우려 했다. 그날의 침묵을, 30년 전의 침묵을. 사람들이 물었다. 왜 정상까지 안 가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상은 목표를 이룬 사람이 가는 곳이다. 성취한 사람이 서는 곳이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말 한마디 못한 사람이. 그래서 나는 늘 중턱에 멈췄다. 민수 형이 있는 그곳에서. 올라갈 자격이 없었다. 내려갈 이유도 없었다. 그저 그곳에 있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아들은 멋지를 고민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하지만 아버지의 그 얼굴을 보고 난 후 아들은 알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어느 저녁 아들은 용기를 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가 자리를 뜬 후
아들은 아버지 앞에 그 옛날 사진을 꺼내 놓았습니다. 아버지, 이분 누구세요?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형이야. 내 선배였어. 어떤 분이셨어요? 좋은 사람이었지. 항상 웃고 후배들 챙겨주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분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고였어. 공장에서. 그날 아버지도 계셨어요? 응. 나도 있었어. 아버지. 응. 말할 수 있었죠? 응. 근데 안 하신 거죠? 아버지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엔 30년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나는 겁쟁이였어. 알고 있었어. 그 기계가 위험하다는 걸. 누군가 다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말 안 했어. 왜냐하면 무서웠어. 귀찮은 사람 될까봐. 잘릴까봐. 그냥 편하고 싶었어. 그래서 입 다물었고 민수 형이 그 라인에 들어갔고 그리고 돌아가셨어.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했어도, 단 한마디만, 형은 살았을 거야. 혹시 내가 대신 갔어야 했을까? 그 생각이 한번 들자 다른 생각은 전부 의미가 없어졌다. 30년 동안 그 생각만 했어. 그래서 산에 갔어. 형한테 말하러. 미안하다고. 내 잘못이라고. 내가 말했어야 했다고.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산에선 아무도 안 만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름으로 불리면 그날은 내가 같이 따라와. 정우 씨 안녕하세요. 그 인사 속에 그날이 있어. 그래서 산에선 아무도 날 부르지 않게 했어. 이름 없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민수형 앞에선 이름 없이 그냥 있고 싶었어. 아들은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짊어진 것이 무엇인지. 며칠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에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아버지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냥요. 같이 가고 싶어서요.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토요일 아침. 이번엔 둘이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같은 산, 같은 길.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중턱에 도착해서 아버지가 샛길로 접어들 때 아들은 멈추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민수형의 비석 앞. 아버지는 늘 하던 대로 앉았습니다. 아들도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물을 따르고 비석을 닫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형, 오늘은 우리 아들이 같이 왔어.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1시간 후. 아버지는 처음으로 비석 앞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려갈까? 아버지. 응? 오늘은 같이 내려가요. 아버지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정상까지 가지 않아도 괜찮다. 오늘은 같이 내려갈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걸을 사람이 있으니까. 혼자가 아니니까. 산에서 내려온 다음 날. 아버지는 늦잠을 주무셨습니다.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시던 아버지가 그날은 7시가 넘어서야 일어나셨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오늘은 좀 쉬고 싶어서. 오늘은 안 가도 되는 날이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형한테 혼자 가지 않아도 되는 날. 이제는 같이 갈 사람이 있으니까. 며칠 후 저녁.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너 이번 주말 시간 있냐? 왜요? 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산 같이 가볼래? 이번엔 정상까지. 아들은 놀랐습니다. 정상까지요? 응. 한번 가보고 싶어서.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같이 가요.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 정말요? 30년 만에 처음 아니에요. 아버지는 조금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이제야 갈 것 같네. 토요일. 이번엔 둘 다 여유롭게 준비했습니다. 새벽 5시가 아니라 아침 8시에 출발했습니다. 산길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도 주고받았습니다. 이번엔 아버지가 앞서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었습니다. 아들과 나란히 같은 속도로. 이 산을 몇 년을 다녔는데 이렇게 천천히 오르는 건 처음이네. 아들이 웃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좋아. 중턱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잠시 새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거기 들를까요? 아니. 오늘은 괜찮아. 다음에 같이 가자. 그리고 계속 위로 올라갔습니다. 정상을 향해. 30년 만에 아버지는 처음으로 정상에 섰습니다. 넓은 하늘, 펼쳐진 풍경, 불어오는 바람. 아버지는 한참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정상이구나. 아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때요?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하네. 근데 좋아. 여기까지 오는 길이 있어서 좋아. 이 산이 기억이 아니라 길이 되었구나. 혼자 오르는 산이 아니라 같이 걷는 길이 되었구나. 내려오는 길. 둘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산에 가실 거예요? 응. 가야지. 매주? 글쎄. 이제는 가고 싶을 때 갈 것 같아. 꼭 매주가 아니어도. 민수 형한테는 계속 가실 거예요? 응. 가야지. 하지만 이제는 혼자 가진 않을 것 같아. 너도 같이 가주면 좋겠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몇 주 후, 아버지는 산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입니다. 자기 이름을 스스로 소개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 당신 친구 생겼어요?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응. 같이 산 다니는 사람들. 다음 주에 막걸리도 한잔 하기로 했어.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변하셨어. 응. 좋은 변화인 것 같아. 한 달 후.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민수형 앞에 갔습니다. 이번엔 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형, 우리 가족이에요. 늦었지만 인사드려요. 어머니가 조용히 절을 했고 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형, 이제 저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30년 동안 형한테 미안하다고만 했는데 이제는 감사하다고도 말하고 싶어요. 형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버지는 산을 오르기 위해 산에 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그날을 견디기 위해 산에 갔던 사람입니다. 3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올랐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같이 오를 사람이 생겼고 같이 내려올 이유도 생겼습니다. 정상에 오르지 못해도 괜찮다는 걸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정상이 아니라 함께 걷는 그 시간이니까요. 어떤 산은 정상보다 함께 걷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아직 말하지 못한 그날이 있으신가요? 혼자 짊어지고 오르는 산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조금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같이 걸어줄 사람을 찾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도 같이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